럭셔리 혹은 명품의 조건이 뭘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럭셔리는 명품이다. 아니다. 럭셔리는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이다. 희소성이 있어야만 명품이다. 기능성이 좋아야 명품이며 단지 보석으로 비싸게 꾸민 건 명품이 아니다. 헤리티지가 있어야 명품이다. 등등 다양한 견해가 있을 텐데요.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고객에게 인정받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인정하는 가치의 수단 중 가장 명료한 것은 지불하는 가격, 즉 돈이죠. 모든 시계 회사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들의 시계를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무작정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을 고객이 납득하지 않으면, 즉 고객이 그만큼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판매량과 매출은 저조할 것이고 해당 브랜드는 실패할 테니까요. 세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프리미엄 브랜드 그랜드 세이코를 출시했습니다. 이미 중저가 이미지가 박힌 세이코의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는 게 소비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60년대부터 그랜드 세이코 라인을 꾸준히 키워내면서 2017년, 불과 8년 전에 그랜드 세이코를 독립 브랜드로 런칭했습니다. 마치 현대가 제네시스를, 토요타가 렉서스를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운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그랜드 세이코 아침서리 모델을 소개하고 세이코가 럭셔리를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비싼 만큼 차이가 있는지 중저가 시계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드 세이코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들에 대해 답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계 소개입니다. 이 시계는 그랜드 세이코의 스프링 드라이브 모델 아침서리입니다. 아침 일찍 땅에 뒤덮여 반짝이는 서리를 표현한 모델인데요. 아침서리라는 이름처럼 다이얼에 빛나는 눈과 얼음 알갱이가 설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표현한 시계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자연의 색감만을 표현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동식물을 그려낸 시계들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자는 티가 너무 안 나고 후자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랜드 세이코는 딱 자연의 질감까지만 표현했습니다. 자연의 한 단면만을 색감과 질감으로 표현해서 적당히 절제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사이즈는 40mm로 조금 클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베젤 바깥으로 케이스가 더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베젤이 두 겹인 모양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40mm의 다른 시계보다 작은 다이얼을 가지고 15.5cm의 손목에도 크다는 느낌 없이 찰 수 있었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특별한 점은 아무래도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쿼츠의 장점인 정확성과 기계식의 장점인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모두 만족하는 무브먼트입니다. 초침이 전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1호차가 단 1초에 불과합니다. 얼음이 맺힌 다이얼 위로 고요하게 움직이는 초침을 가만히 바라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스프링 드라이브의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계식 시계와 동일하게 로터가 스프링을 감아서 스프링이 가진 탄성력으로 시계 바늘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토매틱 시계와 동일한데요. 시간을 정확하게 보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토매틱은 시계의 정확성을 위해 심장박동처럼 움직이는 헤어 스프링의 일정한 진자 운동 주기를 활용하지만 스프링 드라이브는 정확성을 위해 쿼츠 진동자와 전자 브레이크를 활용합니다. 물론 쿼츠와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하기 위한 전력 역시 별도의 배터리가 아니라 로터가 만들어낸 스프링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식 시계도 근본적으로는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부터 구동하기 때문에 그랜드 세이코의 스프링 드라이브라는 이름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직관적으로 차이점을 유추할 수 있고 좀 더 임팩트 있는 이름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멈추지 않는 초침을 어필하는 이터널 드라이브나 컨티뉴어스 드라이브와 같이 말이죠.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 780만원입니다. 역대급 엔저 시대에 780만원이라니 엔화 가치가 오르면 얼마나 더 비싸질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이코에 이 가격을 내는 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할 텐데요. 그랜드 세이코가 돈값을 하는지 영상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의 시간입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럭셔리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중저가 시계와 비교해 볼 텐데요. 여기 숙련된 조교를 준비했습니다. 100만원 이하 가성비 깡패, 동가격대 시계들을 가성비로 올킬 중인 시티즌 NB1050입니다. 이 시계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NB1050의 가격은 약 50만원, 그랜드 세이코 아침서리의 가격은 780만원입니다. 할인을 받아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가격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아래로 휜 러그로 인한 밀착된 착용감,
찰랑거리지 않는 꽉 찬 브레이슬릿과 스크류 형식의 스트랩 핀, 더 좋은 착용감을 위한 작은 버클과 삐져나오지 않는 버클 디자인, 더 경쾌하고 확실하게 잠기는 버클 체결감, 미세 조절 링크의 존재, 아침 서리를 표현한 섬세한 다이얼 질감,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가 가지는 정확성과 72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 그리고 진동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초침.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72시간을 하루에 총 3칸으로 나눠서 직관적입니다. 인디케이터 하나를 그려도 고민해서 디자인한 모습이죠. 더 입체적이고 매끄러운 마감의 인덱스와 핸즈. 모양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세 조각으로 분리된 엔드링크. 지문이 덜 묻고 빛 반사가 더 적은 글라스. 프리미엄 브랜드인 그랜드 세이코라는 로고가 주는 감성. 듀라텍 코팅은 시티즌 승입니다. 다이얼과 통일된 색상의 날짜창. 손목이 닿는 부위인 클라스프 외측의 유광 마감. 구멍 없이 매끄럽게 마감된 핸즈 체결 부위. 용도와 버클 디자인. 자세히 보시면 그랜드 세이코는 용도의 높낮이가 다른 입체적 마감과 표면 처리를 했고, 버클 역시 총 3가지의 표면 마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용도 톱니에도 폴리싱을 했네요. 자, 비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히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도 고객에게 조금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더해주기 위해 디테일에 더 많은 투자와 고민을 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랜드 세이코가 럭셔리에 걸맞는 품질과 차별성을 제공한다고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랜드 세이코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비슷한 가격의 럭셔리 워치들 오메가와 튜더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다이얼을 보고 감탄한 건 사실이지만 오메가의 다이얼을 보면서도 감탄했습니다. 튜더의 만듦새를 보면서도 감탄했고요. 그랜드 세이코는 충분히 감탄할 만한 시계지만 동가격대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 좋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랜드 세이코에 감탄하신다면 실물을 보면서도 감탄하실 것이고요. 화면을 보고 그저 그렇다고 느끼셨다면 실물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 보이는 뭔가 마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사용하면서 케이스와 베젤 브레이슬릿에는 기스와 찍힘이 생길 것이고, 글라스에는 유분과 먼지가 붙은 채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이코와 비교했을 때 그랜드 세이코의 마감이 차원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한 명 알아봤습니다. 시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었고요. 인지도를 정리해보자면 럭셔리한 브랜드로 많이들 알아봐주는 건 롤렉스와 오메가 뿐이고, IWC 까르띠에 태그 허이어는 그나마 소수 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카시오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럭셔리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나머지 수많은 브랜드들, 라도, 오리스, 튜더, 그랜드 세이코 등등 모두 시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영한 느낌이 있는 브랜드는 오메가, 튜더, 태그 호이어라고 생각하고, 그에 반해 중후한 느낌의 브랜드로는 롤렉스와 론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랜드 세이코는 이 중 후자에 가깝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침 서리를 차면서 이걸로 평생 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즈, 디자인, 무브먼트, 퀄리티 다 괜찮으니까요. 웰메이드 시계인 건 분명합니다. 단정하고 중후한 멋이 있어서 젊고 특색 있는 느낌의 브랜드보다 오히려 평생 차기에 더 좋겠네요. 물론입니다. 어떤 시계든 예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그랜드 세이코는 오래 쓸 수 있는 품질과 질리지 않는 무난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만약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다른 유명 브랜드와 고민 중이라면 그랜드 세이코는 비추천드립니다. 유명 브랜드와 비교하며 그랜드 세이코를 사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브랜드 이미지와 감성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랜드 세이코를 더 추천드립니다. 숫자로 보이는 스펙은 더 시티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정확하고 가볍고 기스도 안 나고 빛 반사까지 더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더 시티즌의 스펙은 마치 그랜드 세이코를 의식하고 그랜드 세이코를 이기고자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그랜드 세이코 연호차가 10초니까 우린 5초에 맞췄습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2005년 눈송이 다이얼을 출시했다면 우리는 2017년 한지 다이얼을 출시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스테인리스라면 우리는 티타늄에 듀라텍 코팅을 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반면 그랜드 세이코는 쿼츠로 시계 판도를 바꾸었다는 쿼츠 헤리티지를 접목해서 쿼츠의 정확함은 가져오면서도 쿼츠의 단점인 딱딱한 초침 움직임을 개선한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를 개발했는데요. 이건 세이코의 역사와 매력을 살린 세이코만의 특색이자 새로운 개척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닌 스스로와 비교하며 본인만의 강점과 정체성을 살려 더 발전하는 것. 이게 바로 헤리티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감성적인 만족을 줄 아는 것이 럭셔리의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그랜드 세이코와 더 시티즌의 인기 차이를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세이코로부터 가격에 걸맞는 럭셔리함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가격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